먼저 61번 문제를 보시면요. 균사이의 격뼈,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막이 있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균류를 구분을 할 때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를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균사한테 있는 경막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조상균류 같은 경우는 경막이 없고요. 순정균류 같은 경우는 경막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막이 있는 순정균류에 속하는 게 잔항균류, 담자균류, 불안정균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류를 기억을 해서 여러분한테 묻는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아스파길러스, 페니실륨, 모나스쿠스, 그리고 뉴로스포라는 잔항균류에 속하는 것으로 경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코르, 리조푸스, 아보시디아, 탐리디온 같은 경우는 경막이 없는 조상균류에 속한다 라고 구분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4번 아스퍼길러스가 경막이 있는 곰팡이죠. 다음으로 63번으로 가볼까요? 효모 발효 형식 중에 뉴버그의 제1 발효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에틸알코올 이외에 생성하는 물질을 찾아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효모에서 있어서 뉴버그의 제1 발효 형식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기적 조건에서 발효를 했을 때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을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봐두시면 C2H5OH라고 하는 것이 에탄올 분자식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생성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CO2죠. 참고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글리세롤의 분자식이고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4번에 보시면요. 원액세포가 가지는 구조를 묻고 있는데요. 원액세포 그리고 또 다르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죠. 원액세포냐 진액세포냐.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액세포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죠. 그리고 진액세포는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막이 있는 구조를 우리는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 같은 경우는 진액세포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원액세포에 있는 구조는 리보솜이죠. 나머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전부 다 진액세포에 속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진액세포에 있어서의 호흡 담당 기관입니다. 그리고 원액세포의 호흡 담당 기관으로는 메소솜이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71번 미생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계산 문제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총균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대 기간만 계산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최초 세균수는 A이고 한 번 분열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세균이 최적의 증식 조건에서 30시간 배양 후에 총균수를 묻고 있습니다. 계산은 A 곱하기 2의 세대기간 승수로 나오는데 세대기간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 증식 배양 조건이 30시간 배양을 했고 한 번 분열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10이라고 하는 수를 얻으실 수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냐 분이냐 잘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 곱하기 2의 10승이 되겠죠. 다음은 72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진액세포 소기관 중에 호흡작용과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진액세포에서 호흡과 관련된 기관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골지체 같은 경우는 물질 이동 분비하는 것이고요. 편모 같은 경우는 세포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원액세포나 진액세포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76번 문제로 가서요. 하면 발효 효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효 효모를 구분을 하면 상면이냐 하면이냐라고 구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카스버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점질 물질을 소량 함유하고 있고 액면 효모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위로 떠서 있는 것이고요. 하면 발효 효모는 점질 물질을 다량 함유를 하고 있는데 진전 효모, 세포가 아래로 침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효액이 위로 뜨게 되는 상면 발효 효모는 혼탁한 데 비해서 하면 발효 효모는 투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하는 것으로 보면요.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으니까요. 라피노스를 보면 상면 발효 효모는 3분의 1만 발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면 발효 효모는 라피노스를 전부 다 발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로 다시 가서 하면 발효 효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게 되면 라피노스와 멜리피오스를 전부 다 발효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면 발효 효모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63번으로 가서요. 홍조류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홍조류에 속하는 것, 김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자면 우뭇가사리도 홍조류에 속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류에서 갈조류도 있고 녹조류도 있는데 각각 무엇이 속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그 다음에 갈조류에는 미역, 다시마, 녹조류, 클로렐라,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잘 짝짓기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0번으로 가보죠.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효모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효모는 출하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효모는 하나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키조사카로마이시스 속입니다. 다음으로 71번으로 가서요. 세균을 회분 배양을 하는데 급격하게 균수 증가가 일어나는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육 시기를 순서대로 하면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가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균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는 이 시기, 여기가 뭐냐 하면 대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수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번으로 가서요. 그람 염색 특성이 다른 세균과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벽의 차이에 따라서 그람 음성과 그람 양성으로 염색이 되죠. 그람 양성 세균 같은 경우는요.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 염색 후에 색은 적자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는 남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람 음성 같은 경우는 얇은 펩티도 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 염색 후에는 적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세균을 그람 음성과 그람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람 염색 특성이 다른 것은 3번의 에스케리치아 속입니다. 에스케리치아 속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에 속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람 양성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람 염색했을 때의 씨앗 종류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으로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골액으로 매염을 하고요. 그리고 에탄올이나 또는 아세톤 가지고 탈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프라니드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6번으로 가서요. 하면 발효 맥주 효모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효모 구분을 하면 상면 발효냐 하면 발효냐 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가 상면 발효 효모, 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디넨시스가 하면 발효 효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발효 효모라고 하면 이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디넨시스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7번으로 가서요. 다음 중 편성형기성균에 속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성형기성균으로는 최소한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를 풀 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이죠. 클로스트리dium 속이 편성형기성균에 속합니다. 편성형기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으면 생육이 불가능한 균을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79번으로 가서요. 주전공업에서 글루코스 1톤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이론적 수량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글루코스 한 분자를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이 2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글루코스 분자량은 180이고 에탄올 분자량은 46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는 511kg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글루코스 100을 가지고 발효를 했을 때 에탄올이 51.1kg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숫자를 눈에 익혀두시면 이런 문제 풀 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닫힌 개 또는 회분개에서 미생물을 배양할 때
증식 곡선 단계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유도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삼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을 해보시면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삼역이 순으로 가게 되고요.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유도기 같은 경우는 세포 증식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포수 증가가 거의 없는 단계죠. 그런데 대수기에 가게 되면 적응도 끝나고 세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최대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정지기가 오게 됩니다. 정지기에는 생균수 증가가 멈추는 시기죠. 그 대신 세포수는 최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열기로 가게 되면 생균수는 줄어들고 사균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이 삼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쓸 수 있게 순서대로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7번으로 가서요. 병족세포를 가지는 곰팡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병족세포를 가지는 곰팡이는 아스퍼길러스 속이죠. 아스퍼길러스 속은 병족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막도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아스퍼길러스와 비교를 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페니실륨 속인데 페니실륨 같은 경우는 경막을 가지고 있고 병족세포는 없고 모양이 빗자루 모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68번으로 가서요. 완전 탈기 밀봉된 통조림에서 생육할 수 있는 변폐 세균 종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탈기도 했고 그럼 공기였고 밀봉도 되었고 그리고 통조림 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편성 호기성 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